민원 대응 공무원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숨지는 사례까지 잇따라 민원실에 CCTV와 비상벨을 설치했지만 지난 3월에도 항의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구급 공무원이 숨지는 등 악성 민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래 지르고 욕하면은 가해가 돼요? 진짜 되냐고요? 정부가 이런 악성 민원에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악성 민원의 과반이 전화로 이뤄지는 만큼 전체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가 길어지면 공무원이 전화를 끊을 수 있게 했습니다. 민원 폭탄으로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기관장이 일정 기간 민원 신청을 제한하고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민원하면 대응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기관마다 전담 대응팀을 두도록 권장하고 법적 대응은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피해 공무원이 범정부 전담 대응팀에 즉각적으로 상담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핫라인도 신설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제일 가까운 데 있으니까 불만을 제일 먼저 터뜨리는 데가 주민센터죠. 꼭 읍면동까지 안전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이 지원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장이나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검토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민원 처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업무 역량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지난달 29일 밤 한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김포 한강로에 정체가 생겨 불편을 겪었다면서 김포시를 비판하는 내용들입니다. 해당 공무원은 퇴근했다고 한다며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다는 내용이 올라왔고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 댓글에는 공무원 A씨가 보수 공사를 담당했다며 A씨의 이름과 직위, 소속 부서, 전화번호까지 공개됐습니다. 이 글들이 올라온 지 닷새 만인 어제 A씨는 인천 서구 자택 주변 도로에 세운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 안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A씨가 쓰던 개인 컴퓨터에는 최근 도로공사 때문에 힘들다는 글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임용돼 1년 반 동안 도로 보수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소속 부서는 도로 파손과 정체와 관련한 민원이 많아 야근하는 경우가 잦았고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기피 부서로 알려졌습니다. 해병기다 보니까 민원이 좀 몰려 있었죠. 힘들다고 했어요. 업무도 잘하고 잘해요. 김포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A씨가 계속된 항의 전화와 악의적인 민원에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좌표찍기식으로 어떤 집단이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다는 게 조금 너무 악의적이지 않나. 김포시는 진상조사와 함께 온라인 카페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외동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아들의 영정을 차마 바라보지 못합니다.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 5일 숨진 김포시 소속 공무원 A씨의 발인날. 시청 앞에서 추모 노제가 열렸습니다. 공무원 동료들은 악성 민원에 대한 보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공무원이 민원인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공직사회가 유지되겠습니까? 2달 전 민원인이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심하게 다친 박태현 파주시청 소통관. 같은 민원을 5년째 1000번 넘게 제기해온 민원인의 집을 찾아 대화를 나누고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언제 맞았는지 기억이 없어요. 어느 시점에 갑자기 피가 훅 터지더라고요. 박 소통관은 14반을 꿰맨 머리 상처보다 마음에 더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당시 입었던 옷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만감이 교차하죠. 되게 좋아했던 옷이에요. 그냥 방 한 구층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지난해 7,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4%가 최근 5년 사이 악성 민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늘어나는 악성 민원 속에 공무원들의 감정 노동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악성 민원에 대한 맞춤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방법, 사후적으로 이거를 치료하는 방법, 이런 것을 전부 단계별로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죠.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악성 민원 대응 방안을 담은 지침을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한 여성이 공무원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합니다. 노래 지르고 욕하면은 가해가 돼요? 진짜 되냐고요?
잡기와 몸싸움까지 벌어집니다. 난동을 부린 사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50대 여성 A씨. 최근 한 달 넘게 센터를 찾아와 막무가내로 이사 비용을 달라며 조르다 거절당하자 30대 여성 공무원의 머리를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겁니다. 폭행을 당한 공무원은 정신적 충격으로 병가를 냈고 공무원 노조는 A씨를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달 악성 민원인의 신상 정보가 유출된 경기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 숨지기도 했지만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지자체들은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던 공무원 신상 정보를 비공개 조치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는 경찰 출동을 요청하는 비상벨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집회에 나선 공무원 노조는 악성 민원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죽이겠다는 민원이 한둘이 아닙니다. 불법적인 악성 민원이 왔을 때 우리에게 정답은 죽거나 휴직하거나 면직하거나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공무원 노조는 민원 공무원 보호법 제정과 공무원 정원 확대 등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초 민원 공무원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경기 동화성 세무서 민원봉사실장 A씨는 지난달 24일 세무서를 찾은 민원인을 상대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당시 부동산 관련 서류를 떼러온 민원인은 법적 요건이 안 돼 발급이 힘들다는 이야기에 강한 어조로 고성을 질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쓰러진 A씨를 보고도 민원을 이어갔고 쇼하지 말라와 같이 조롱 섞인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쓰러진 A씨는 의식불명에 빠졌고 지난 16일 오후 숨을 거뒀습니다. 앞서 A씨가 쓰러진 뒤 일선 세무서를 중심으로 악성 민원의 고질적 문제가 제기됐고 국세청은 지난 4일 전국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분증 케이스 모양의 녹음기를 보급했습니다.